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를 볼 때 이미 고정관념 속에 생각의 중요성은 너무 많아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겼던 감정을 정말 충분히 강조해도 지나치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감정에 대한 강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아쉽게 저도 부모인데 우리 부모 세대는 지금 아이들보다 오히려 감정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하는 세대 같다. 그런 부모가 아이를 감정적으로 섬세하게 봐줄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고 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 맞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행히 직업상 감정에 대한 것을 계속 다루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우선 말씀드리면서 과연 우리는 부모로서 감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감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감정이 뭘까요? 되게 막연합니다. 감정이라는 거. 우리가 배울 때 어떤 생각인 많이 배웠어요. 논리가 중요하다.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해라. 그런 교육 많이 받았죠. 책을 보는 것도 내 생각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고 생각이 잘 정리되고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표현을 잘하고 그게 사회적인 리더가 되기에도 유리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기에도 유리하다.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반쪽짜리 말이에요. 왜냐면은 생각만큼 또 중요한 한 가지 축이 바로 감정이라서.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를 통해서 경험하는 게 제 개인 경험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늘 경험하는 거는 너무 생각 쪽에 강조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감정 쪽을 진짜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를 볼 때 이미 고정관념 속에 생각의 중요성은 너무 많아요. 이성, 생각, 논리, 이것의 중요성은 이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겼던 감정을 정말 충분히 강조해도 지나치가 않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은 이유가 잘 몰라서 또 좀 두려워서. 모르면 당연히 두렵죠. 내가 과연 이게 맞나 틀리나? 아이의 감정을 이렇게 헤아려 주는 게 맞나 틀리나? 이런 어떤 기준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보고 하는데 책에도 아이의 감정을 다루고 대화로 하는 소통법, 이런 방법적인 책들은 있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감정이라는 게 뭐고 아이와 어떻게 감정으로 소통하고 아이의 감정을 헤아려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되는 책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은 드려보겠습니다.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 감정은 우선은 주관적이에요. 100% 주관적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감정이라는 건 개인 안에 있으니까 자기 감정이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지내는 걸 잘 살펴보면은 감정을 100% 주관적인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아요. 흔히 이제 엄마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죠. 나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요즘 뭐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건 이제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감정을 듣고서 뭐라고 해요? 우선은 공감해 줄 수 있죠. 그 감정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기까지는 참 괜찮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거기서 선을 좀 넘게 돼요. 내가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일 수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처가 되는, 내가 감정을 드러냈다가 오히려 상처가 되거나 공감 못 받는 느낌 들거나 아니면 불안해지거나 상대방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흔한 예로 이제 내가 요즘에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우리 애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또는 조금 더 어린 아이면은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 것 같아. 조금 소심한 것 같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애들한테도 자꾸 짜증내게 돼.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엄마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이런 비슷한 흐름이 많이 공감이 되는 분위기가 요즘에 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나도 그래.
참 힘들겠다. 이런 식의 대화가 좀 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얘기를 뭐 남편하고 하거나 부모님, 시부모님 또는 또 다른 아이를 안 키우는 나와 상황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나를 판단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게 뭐 나쁜 의도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듣기에는 판단. 내가 지금 일일해서 감정이 일일하다고 말을 한 건데 내 감정을 부정하는 느낌의 얘기를 자꾸 듣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게 최고잖아. 아이들 건강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꽤 많고. 너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우울해. 나는 너보다 더 힘들어. 이런 식으로 좀 더 나가는 사람도 있고. 나는 너보다 애들 걱정 더 심하고 우리 애들은 더 말 안 듣고 우리 남편은 잠깐 일을 쉬고 있어. 근데도 나는 힘을 내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힘내자. 이게 어떻게 보면 친구 사이에서 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대화거든요. 근데 마음이 뭔가가 힘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으쌰으쌰해서 힘을 내자는 건데 힘이 안 나요. 그 이유는 내 감정을 존중받지 못한 느낌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감정은 개인의 고유한 100%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했는데 내 주관적인 100% 고유한 영역으로 존중 안 해주는 느낌이죠. 내 감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느낌을 받는 거죠. 이게 굉장히 흔해요. 근데 이게 부모로서 내가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어릴 때도 일어나고요. 성장하면서 뭐 청소년 되고 성인 될 때까지도 계속 일어나요. 이런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대화가.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 갔다 와서 뭔가 표정이 안 좋고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오늘 내 친구 걔 너무 걔 때문에 짜증났어. 걔가 자꾸 지난 주말에 자기 가족들이랑 되게 좋은 리조트 가서 수영도 하고 거기 옆에 놀이동산도 갔다 왔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 이런 얘기. 그러면은 부모로서 어떻게 얘기해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속상해하는 그 자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없애주려고 무마시키려고 덮으려고 아이의 감정을 빨리 옮기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야 뭐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속상해. 뭐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질투가 나. 우리는 저번에 더 좋은 데 갔잖아. 해외여행도 갔다 온 적 있잖아. 이렇게 억지로 그 아이의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주려는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악의는 아니죠.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힘든 걸 좀 줄여주려고. 근데 감정은 그런 식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죠. 내가 경험했잖아요. 오히려 공감 못 받는 느낌을 받죠. 우리가 거기서 부모로서 정말 아이와 감정을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때 들어가야 될 접근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우선 상상을 머릿속에서 하면서 그런 상황이었구나. 마음속에서는 좀 이렇게 욱할 수 있어요. 아, 억울하다. 내가 부모로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이가 뭔가 부족한 느낌 가지고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는 것 같고 질투심 느끼는 것 같고 그 걱정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우리 아이 이 험한 세상 앞으로 이런 일 많을 텐데 이런 거 가지고 짜증내면 친구 관계 어떻게 맺으려나 사회성이 제대로 발달하려나 막 이런 온갖 생각이 들면서 온갖 불안한 마음 복잡한 마음이 들어서 빨리 이 감정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더 쑥 들어가야 돼요. 아이의 감정이 뭘까? 이럴 때 제일 중요한 대화는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내가 뭔가 명확하지 않고 짜증났다는 표현까지만 듣고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면 더 자세히 물어봐도 돼요. 그랬구나. 걔가 뭐래? 어딜 그렇게 갔었대? 뭐 이런 식으로. 뭐 놀이동산이면은 놀이동산에서 뭘 탔대? 뭘 먹었대? 걔가 뭘 그렇게 자랑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이는 막 얘기하거든요. 얘기하다 보면은 아이가 이제 그때 느꼈던, 유치원에서 느꼈던 감정이 올라와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더 짜증납니다. 그게 도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감정인데 덮여놨던 거라서 해결된 게 아니라서 부모가 옆에서 안정적으로 함께 해주는, 공감해주는 분위기에서는 그 감정을 다시 올려야 돼요. 올리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면은 감정이라는 거는 그냥 억지로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주 섬세하면 섬세할수록 좋게 구체적으로 그거를 읽어줘야 돼요. 부모가 읽어줘야 되고 아이는 그럴 때 자기 스스로 감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게 뭔가요? 그런다고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참 신기하게 그거 자체가
해결이에요. 해소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해소. 그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괴롭고 그 괴로움이 계속 가면서 내가 정작 해야 할 일상,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자꾸 중간에 그 감정이 또 들어오고 해서 집중도 안 되고 그 감정의 여파에 자꾸 영향을 받고 이거 자체가 제일 힘든 거라서 그러지 않도록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소하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해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있는 그대로 감정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요? 내가 정답을 뭐라고 해줘야 될까? 막 이런 식의 걱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다 알아요, 아이도. 엄마가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낀 거를 억지로 다른 쪽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냥 그대로 이해해 주려고 하고 존중해 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아이는 그때의 감정을 더 이렇게 복기가 되면서 아까 느꼈던 더 섬세한 감정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짜증이 났어. 그리고 걔 내가 사실 평소에도 되게 미워해. 맨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자기만 좋은 거 다 하고 그러면은 또 부모로서 그렇구나. 그거 열심히 들어야죠.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면 더 좋죠. 그렇게 자랑을 해서 너는 어땠어? 뭘 어때? 당연히 자랑하니까 더 짜증나지. 그랬겠다. 또 다른 마음은 없었어? 뭐 짜증도 나고 부럽기도 하고 우리 집은 자주 못 놀러 가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부모로서 이런 얘기, 비교하는 얘기 듣는 게 당연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아이의 감정을 막 없애고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이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이걸 어떻게 막냐 이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를 어떻게 잘 처리하냐, 다루냐 여기에 이제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감정이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고 나조차도 자꾸 질투심이 들고 부러움이 들고 속상함이 들면 들 수는 있죠. 근데 나의 이 감정을 그때그때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눌려 있었으면 아이가 이런 얘기할 때 섬세하게 잘 들어줄 수 없는 건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급발진을 하게 돼요. 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렇게 질투만 하면 애들이 너 싫어해. 그래서 어떻게 친구를 사귀겠어. 이런 식으로 막 급발진을 하게 돼요. 실제로 많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감정 좀 솔직하게 표현해봤더니 오히려 더 역풍을 맞는 거 아니에요. 공감은커녕 비난. 그런 감정 느끼는 내가 이상한 사람 쪽으로 자꾸 취급을 받고 스폰지처럼 엄마의 반응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애구나.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친구 미워나 하고 질투나 하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오늘 친구가 상 받았어. 어땠어? 너무 속상하고 짜증나고 질투났어. 여기서 또 역시 똑같이 잘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급발진해가지고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헤아려주기는커녕 다그치게 돼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친구가 그렇게 상 받았으면 축하를 해줘야지.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 가지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감정 자체를 자꾸 비난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개인 고유의 100% 주관적인 영역이라는 것과 안 맞는 거죠. 그걸 존중해주는 것과 부모로서 할 일이 너무 많고 이런 걸 헤아리기 쉽지 않죠.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 해결하는 데 급급하게 됩니다. 물론 문제 해결도 중요한데 육아는 장기적이기 때문에 급한 불만 끄다 보면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불을 다루지 못하고 안에서 용암처럼 막 끓게 돼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청소년기 또 성인이 되어서 그게 올라와서 진짜 삶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저는 직업적으로 많이 만나봅니다. 오늘은 감정 수업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실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본인 나름대로 한번 돌아보시고 본인 나름대로 아이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의외로 새롭게 내가 좀 놓쳤던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실 거고요. 꼭 아이에게만 적용할 필요도 없고요. 나 자신한테도 적용해서 내가 나를 스스로 헤아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